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최종 마무리죠. 이제 최신설례하고 부동산 등기법 전체에 대해서, 전 범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한 7회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번 올해 4월에 했던 사무관 승진 10문제와 최신설례 2019년부터 훑을 거예요. 사무관 승진 시험을 보니까 2019년도 설례들이 나오는 걸 보니 19년, 20년, 21년은 좀 저희가 챙겨서 나왔던 부분들은 좀 제끼고 나오지 않은 설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날에 7회 강의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총론부터 하지 않고요. 강론 부분 중에서도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먼저 하고 뒤로 갔다가 권리 일반 이 부분을 할 건데 권리 일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는 항상 중요하고 올해 사무관 승진 시험에 말소회복 등기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말소회복 등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고 말소회복이 작년 법무사 2차 문제로 말소회복 등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서 좀 1차 부분에서도 공부를 좀 해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1차와 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교재 169페이지입니다. 제3장, 강록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의는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 용지를 개설을 하여 표지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보존등기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1점에 있는 신청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가 단독 신청이에요. 그쵸? 그래서 단독 신청인인데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뒤로 넘기시면 양가로 3번에서 양가로 4번까지 해서 173페이지까지 등기 신청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 양가로 5번에 보시면 만일에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선언점으로 저희가 거론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앞쪽에 가셔서 양가로 1번으로 가죠. 양가로 1번. 교재 169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바로 보존등기 신청인 되고 양가로 2번에 가시면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양가로 3번에는 이제 우리 수용과 관련된 거 양가로 4번은 건물인 경우는 누구에 대해서 소유권을 증명을 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로 시험은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가보시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이기 때문에 밑에 박스에 평가로 1번에 보시면 대장 등본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말은 뭐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신규 등록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규,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 그러면 이전 등록을 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신규로 들어간 대장상 소유자가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이 있거나 또는 착오가 있어서 소유자를 정정 등록을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신규 대장에 신규 소유자 명에 정정 등록이 된 사람은 신규 등록자 맞죠? 예, 정정 등록이 키워드예요. 정정 등록된 사람도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대장산 수인이 공유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분 비율이 기재가 안 돼 있대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공유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서면에 마스크 써주세요. 일정한 서면에 저희가 지분 기재가 안 됐으면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균등한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만약에 실제 지분 비율이 있다면 실제 지분 비율 증명서에다가 그쵸? 균등한 것보다 적은 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서 실제 지분 비율대로 저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의미는 대장의 공유자다. 대장상 공유자인데 지분 비율이 없어도 뭐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방법은 뭐다? 균등한 것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실제 지분 비율대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시험 지문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대장의 지분 비율이 없으면 보존 등기 못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방법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가로 2번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승계인 안에 가로 안에 상속, 그 다음에 합병, 분할, 포괄적 유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상속인에 의한 보존 등기가 있는데 저기 가로 그 밑에 보시면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미등기 토지를 상속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전에 상속이 여러 차례 수차에 걸쳐서 상속이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최후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이제 서면들이 실무 가시면 서면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 합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회사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권리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병돼서 남아있는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합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신설 합병, 흡수 합병이 있죠. 신설 합병이든 흡수 합병이든 가리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분할요. 분할에는 동그라미 기억 니은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니은 소멸 분할이냐, 그 말은 분할 전 회사가 소멸되었느냐, 동그라미 니은처럼 존속하는 경우 분할 전 회사가 존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좀 달라집니다. 소멸 분할인 경우는 분할 전 회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멸되었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요? 존속해서 분할하는 분할된 회사 명의, 남아있는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존속 분할인 경우는 분할 전 회사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분할 전 회사 명의로 뭐하고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방식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등기가 정리가 됩니다. 소멸 분할인지 존속 분할인지에 따라서 한 방에 보존 등기가 되느냐, 두 번에 걸쳐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를 잘 보시면 돼요. 포괄적 수정자는 밑에 보시면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맨날 말로 했더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포괄 유증을 받았는지 특정 유증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거의 상속에 준하기 때문에 포괄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단계가 나눠 있어요. 유언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언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망자 명의로 저희 등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2차 가시면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셔야 돼요. 서술을. 그래서 단계별로 한 번에 끝나느냐 아니면 두 단계에 거쳐서 넘어가느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복구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험이 아니라 법원 내부 시험이라든가 법행에서 이거 나왔어요. 대장이 소유자로 복구된대. 소유자로 대장이 복구가 됐는데 복구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이 복구된 대장을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기본적으로 구지적법 시행 당시에 대장이 소유자로 복구가 됐다. 요거 등기 못한다. 요거 하나만 잡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6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전 등록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 명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칙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기억에 원칙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인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누구 앞으로요? 대장상 최초 소유 명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를 거쳐야 돼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문제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동그라미 A번에 보시면 이제 멸실회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등기부가 멸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전부 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기, A번 같은 경우는 수기로 등기 기록을 작성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B번하고 C번 한번 볼게요. 미등기 토지가 대장상 누구로부터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이 됐다. 미등기 토지예요. 건물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이 됐다는 것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국가란 얘기예요. 국가. 그럼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전 등록을 받은 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C번요. 축사, 건축물 대장상 이전 등록이 된 사람. 원칙적으로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사특례법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특례법에 따라서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죠. 그 부분이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16페이지요. 16페이지. 16페이지. 예전 걸로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저번 판이랑 조금 많이 새롭게 좀 많이 바꿨어요. 제가 더 넣었어요. 더. 자, 16페이지 가시면 선례 밑에 첫 번째 선례가 있고, 밑에 보시면 칸을 나눠서 밑에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대장상 최초 소유자이긴 하지만 축사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쵸? 예, 축사와 부속 건물을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걸 잘 보세요. 일단 저는 쭉 읽겠습니다.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 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이 특례법에 따른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그 개방형 축사를 증축하여 등기 능력을 갖춘 자를 건물로서의 개방형 축사에 대한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볼 수가 있다. 최초 소유자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그는 건축물 대장 정보를 소유자임을 증명한 정보로 제공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은 만일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축사를 받더니 9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제곱미터다. 그럼 못해요. 특례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못한다는 거지 부동산 등기법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례법에 맞춰서 축사 보존 등기를 못합니다. 근데 이전 등록을 받은 B라는 사람이 이거를 증축을 해서 100제곱미터나 120제곱미터를 넓혔다. 증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겠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을 축사 특례법에 따른 보존 등기 명인으로 잡아주겠다. 등기 신청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상의 보존 등기가 아니라 특례법상의 보존 등기는 이전 등록을 즉 요건을 갖춘 자가 바로 최초 소유자로 봐서 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겠다. 그 얘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다시 가겠습니다. 양가로 2번 갈게요. 양가로 2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우리 판결은 뭡니까? 이행 판결일 것을 요구하죠.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근데 여기 보존 등기 판결에서는 뭡니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으로 확정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각종 조서, 각종 결정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판결의 종류는 중요치 않지만 앞쪽이 중요합니다.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다. 네 것이 맞아.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보는 가지고 우리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정 판결은 왜 내는 거예요? 확정 판결은 이게 뒷부분에 양가로 2번의 뒷부분을 보세요. 확정 판결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이지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 판결은 뭐예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기 때문에 소유자입니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 충분하지 이행, 형성, 확인, 조서, 결정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뒷구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그 내용만 있다면 우리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71페이지 박스 가보죠.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무슨 판결을 받아서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지 한번 보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지금 보시면 화해 조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조서다. 무슨 판결 받고 무슨 등기를 신청하러 온 거예요? 이전 등기에 대한 화해 조서를 들고 온 거 맞죠?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 조서를 들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 네가 왜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패소한 사람은 그 판결 정보 갖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해서 패소한 뭐예요? 이 보존 등기 명의 될 사람은요. 이거 갖고 못해요. 따로 해야 돼요. 그쵸?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번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이거 잘 생각해 볼까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일부 지분만 네 것이다. 소유권이다. 그러면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판결도 받아와도 우리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보존 등기를 못합니다. 3번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건물은 어디에 대해서요? 우리가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거나 4번처럼 건축 허가 명의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갖고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를 누구로 잡아야 될까? 그런 것들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평가로 2번요. 판결의 상대방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인데 우리 1번 보세요. 보존등기 명인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명의 이미 보존등기가 격려됐다면 또다시 보존등기 신청 못하죠. 부동산 등기록에 보존등기는 한 번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보존등기가 돼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보존등기 명인을 상대로 무슨 소송이요? 보존등기 말소하라. 그쵸?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대위로 보존등기 말소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만일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런 그런 증명이 된다면 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보존등기 말소는 누가 해요? 보존등기 말소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 말소예요. 그래서 승소한 사람도 바로 못하는 거예요. 대위로 말소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다. 미등기지만 대장에는 공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공유자끼리 공유물 분할 판결 받았다. 그러면 다만 이 경우에는 뭐예요? 판결에 따라서 토지 분필 절차를 마친 다음에 그 말은 대장을 쪼개고 난 다음에 분필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가 있어야 분필 등기를 신청하죠. 대장을 쪼개고 쪼개진 개수만큼 뭐 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3번요. 토지 건축물 대장에 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있다. 그 말은 뭐예요? 최초 등록을 되어 있는 사람이 피고다.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보존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을 피고로 잡아오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요. 멸실회복기간 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멸실회복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회복등기를 아니라 보존등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안 나와요. 지금 저 멸실회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멸실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등기가 수작업으로 다 해갖고 다 만들어졌고 전산은 다 됐잖아요. 동그라미 5번 가볼까요? 대장상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소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름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그 다음에 주소까지 없다. 그 김땡땡 뭐 이런 식으로 잘 표시가 안 됐다.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건물은요. 지자체장이에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서 판결 정보원 플러스 뭘 갖고 그래요? 건축물 대장. 판결은 뭘 증명을 하고 건축물 대장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고 건축물 대장은요.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그것을 제공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6번에도 그대로 있죠. 이게 다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기출 지문이에요. 거기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판결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관련 기출 지문은 제가 다 안 풀 건데 거기 밑에 보시면 2점, 3점 볼게요. 2점 보세요. 2점. 토지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는 포괄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닌데 포괄 승계인이래요. 그럼 누가 있어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쵸?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니지만 포괄 승계를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했었죠. 그렇죠? 자신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 했죠. 이런 표현들 나오게 되면 이제 곤란한데 이 법무사 지문이 아니라 아마 타 시험 기출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번요. 토지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의 형성 판결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은 우리가 이행, 형성, 확인 가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시겁하는데 형성 판결도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앞에 뭐 공유물 분할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형성 판결에 의해서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5번요. 5번.
무슨 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등기를 신청했는지 잘 보세요. 무슨 판결 받았어요? 제가 판결 나오면 판결에 무슨 판결을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을 받았어요. 등기 신청을 뭘 해갔어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판결 정보는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신청서는 보존 등기 신청서 눈을 그쵸? 예, 형식적 심사 권한이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경우에는 대위로 보존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죠. 두 번에 걸쳐서 등기 신청이 들어가야지 한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기관은 뭐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 이전 등기 판결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여러분들도 받아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관계 서류 갖고 와서 대위로 보존 등기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6번요. 6번.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 명인이 아닌 국가 또는 건축허가 명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법 65조 이후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당연히 미등기 건물은 국가를 피고로 잡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건축주, 건축허가 명의도 피고로 잡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7번요.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하라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유에서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판결 이유에서 갑이 소유자의 상속인이다. 그 말은 뭡니까? 갑은 소유자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면 을명의 보존등기를 먼저 말소한 다음에 갑이 위 판결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지금 주문은 뭐가 떨어졌어요? 보존등기를 말소하라. 근데 이유 안에 뭐가 있다? 갑이 소유자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보존등기 말소하고 난 다음에 갑의 이름으로 바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번요. 해상 간주된 회사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 해상 간주된 것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법인이 뭐예요? 해상 간주가 됐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 법인 이름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상 간주가 되면 뭡니까? 청산법인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산인, 그쵸? 법인 등기록이 부활시켜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법인 등기록 부활해서 청산인 선임 등기해서 청산인이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9번 미등기 토지가 대장상 분할일다. 미등기 토지 한 필지예요. 대장은 5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해서 각각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동시에 똑같이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보존 등기는 의무조항인가요? 의무조항이 아닌가요? 의무조항 아니에요. 그쵸? 예,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몇 군데 없어요. 11번요. 1필지 위에, 한 필지예요. 토지 한 필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래요. 2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총괄표제부, 이 총괄표제부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총괄표제부를 말하는 거예요. 총괄표제부가 작성되었다. 복수의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 복수의 건물이 뭐예요? 대장이 한 개인 건지 대장이 여러 개인지 따라서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거나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밑에 한번 볼게요. 총괄 표제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밑줄 칠까요? 건축물 대장은 뭐다? 각 건축물마다 작성한다는 표현을 잘 봐주세요. 건물 하나마다 건축물 대장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 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 표제부를 작성했다. 한 필지 위에 A동, B동이 있다. 그럼 뭘 만들라는 거예요? 총괄 표제부를 만들어라. 그러나 A동, B동의 건축물 대장은 뭐다? 별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별개로.
자, 이미 보존등기가 격려되는 갑수의 기존 건물 A와 동일 지번상의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갑수의 미등기 건물 B가 있더라. 하나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A동,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B동이 있더라. 자,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수의 미등기 건물 B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상 총괄표지부가 작성이 되고 A 건물과 B 건물의 각각에 대해서 별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위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한 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려면 우선 증축된 건물 B가 기존 건물 건축물 대장의 증축과 함께 등재되어야 되겠다.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강의할 때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 이 공식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쵸? 그럼 A동, B동이 있으면 뭐예요? 건축물 대장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B동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B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B동이 A 건축물 대장의 증축이라는 표현으로 있다면 건물 표시를 해서 B 부분을 A동 등기로도 적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등기법은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툴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 이거를 꼭 큰 루트를 정해놓고 봐야 이게 보이지 볼 때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외울 게 너무 많은데. 173페이지요. 양가로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수용은 우리 수용 공공용지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가 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법 187조에 나오는 공용징수는요. 우리가 사업 인정고시하고 재결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 개실이 있다면 나눠서 보셔야 돼요. 사업 인정 고시 전에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협의 취득이라고 해요. 협의 취득. 이거는 민법 186조예요. 협의 취득은. 그럼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단계는 뭐냐? 사업 인정 고시 이후를 저희가 수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용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객관식 문제지를 보면 협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 취득을 했다. 협의가 성립이 됐다.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협의 취득을 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 협의가 불성립이 되잖아요. 성립이 되게 되면 성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용해서 공공용지 협의가 성립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묶어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협의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민법 187조에 나오는 공용징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확인 절차가 없으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등기 부동산은 직접 여기 수용 단계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협의가 불성립되면 저희 어떻게 해요? 이거 공탁 문제잖아요. 공탁. 공탁하고 겹치잖아요. 보상금 공탁하고도 겹치잖아요. 재결로 빠지잖아요. 재결로 불성립이 되면. 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더라. 어떻게 공탁할 거냐. 거기 가처분이 있더라.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이 있을 때 공탁을 어떻게 할 거냐. 절대적 확지, 상대적 불확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적 불확지, 상대적 불확지 하시잖아요. 모르겠다. 누가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공탁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수용이라는 단계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정고시 이후에 협의가 성립돼서 확인. 그 얘기를 해주고 밑에 양가로 4번은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 뭘 증명받는다고요? 소유권을 증명받은 자. 아무 때나가 아니라 가로에 보시면 건물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그럼 토지는요.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그러면 그 서면에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이죠?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 건물 표시도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건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도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만 보시는 거지 거기를 외울 건 아니라고요. 포인트를 이상한 데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구나. 실무 가시면 조심하시면 돼요. 양가로 5번요.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이다. 그러면 공유자 전원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건 당연하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모두를 위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번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이 말이에요. 혼자 오든 여러 명이 단체로 오든 뭐다? 결론은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동그라미 2번은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밑에 박스 한번 볼까요? 최신 선례인데 이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4점에 보시면 2021년 11월 2일이에요. 2021년 11월 2일. 11월 2일 세 번째 설레요. 한번 가볼게요. 위에서부터 1번. 자,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1호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만일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 등록을 결론은 뭡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네 명의로 보존 등기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번 미등기 토지의 토지 대장상 소유자가 갑을병이래요. 그럼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을병. 지분도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지분이 기재가 돼 있나 봐요. 그중에 을병만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받아서 대장상 소유명의 변경 등록을 마쳤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갑을병이 있는데 을병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확인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병 지분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을 하면 뭐예요? 각하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갑을병 전부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한번 해볼게요. 토지 대장에 봤더니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갑을병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예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시고 보면 한시적인 법이에요. 한시적인 법. 오랫동안 소유자인 건 맞고 매수를 한 건 맞는데 등기를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상속 등기가 굉장히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정에서 멈춰져 있다. 그러면 기간을 딱 정해서 이때까지 어떤 서류를 가져오게 되면 등기하는 거 받아줄게. 근데 확인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보세요. 자기 지분만 못하니까 을하고 병이요. 3분의 1 갖고 보존 등기 못하겠죠? 못한다.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기 신청. 갑을병이 전원 명의로, 그쵸? 전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라. 이거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지분만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을병 너네 것만 하면 우리 각하야. 갑을병 같이 와.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해. 마저 가요. 3번요. 위와 같은 보존 등기 신청은 뭐예요?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을 하되 일괄 신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청서 한 장에다가 하되 신청서 제목과 신청 근거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 몇 호와 법률 169113호 제7호를 병기하여야 하며 그 말은 뭡니까? 갑을병으로 저희가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갑은 등기 신청 규정이 뭐예요? 신청 근거 규정. 신청 근거 규정은 얘는 부동산 등기법이고 그렇죠? 얘는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말이 빨라가지고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로 보존 등기가 되는 거고 얘 두 사람은요. 특별조치법 조문 써라. 아이고 말이 빨라서 그래요. 조치법 조문 쓰라.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부동산 등기법이고 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애야. 근거 규정을 두 개를 써라. 각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 규정 우측에다 성명을 쓰라. 그 말은 부동산 등기법 옆에다가는 갑 이름을 쓰고 특별조치법 옆에는 을과 병을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기록이 올라갑니다. 마저 보시죠. 4번.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때는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소유권 보존 등기와 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구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얘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한 거고 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하고 뭐다? 등기 기록에다 올려라. 그 말은 뭡니까? 신청서에 써주면 그쵸? 등기 기록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겠다. 여기서 만일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안 못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3.4점 기억해주고 일괄 신청이라는 거. 신청 근거 규정이 다르니까요. 별개 신청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근거 규정 써줘야 한다는 거. 등기 기록에도 근거 규정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 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갑니다. 2번 신청정보. 그러면 신청서에는 뭘 쓰느냐? 신청 근거 규정 써주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고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 판결 받아와도 쓰지 않아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이게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건물인지 따라 다른데 토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가 표준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을 하고요. 시골 가면 500만 원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에 받아서 이거 구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이지 등기소에다 제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존 등기할 때 안 내요. 첨부정보 양가로 1번, 2번, 3번 목차 잘 봐주세요. 원인 증명서면이 뭐냐? 그 다음에 주소 증명서면 왜요? 새롭게 등기록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표시,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등기 원인 서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법 65조 1호, 2호, 3호, 4호에 대장상, 상속인입니다. 유증받은 사람입니다. 관련 서류 내시고 판결 받으면 판결 정보 확정 증명서 내시고 그쵸?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수용에도 제가 보시면 수용에 재결, 수용, 협의 성립이 보이십니까? 재결이 성립이 되게 되면 재결이 일어나게 되면 재결서 등본하고 보상금 공탁했든지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의 성립은 협의 성립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뭘 받아야 돼요? 확인서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공정증서에다가 수리증명서 해갖고 협의 취득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호, 4호 봐주시고 주소증명서면 봐주시고 부동산 표시증명서면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박스 만들어놨죠. 토지 임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증명서면은 뭐냐? 표시증명서면 대장밖에 안 돼요. 근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위에 조문이에요. 위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볼게요. 토지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 대장 정보나 임야 대장 정보 또는 건물 표시 증명 정보로는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을 하고 있다. 토지는 오직 대장만, 건축물은 대장 또는 그 밖의 서면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표로 밑에 그려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고 3번은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더라. 한 필지 위에 두 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 하는 보존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몰래래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를 해라. 이게 동측에 있는 건지 서쪽에 있는 건지 소재도를 첨부를 해라. 다만 건물 표시 증명 정보로서 뭘 내면요? 건축물 대장 정보를 낸다면 소재도는 필요가 없다. 건축물 대장 정보를 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면제되는 서류가 있구나 이런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3번요.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1동 건물 소재도 우리 아파트 한 동짜리 101동이 어디 위치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층의 평면도 1층, 2층, 3층의 그 평면도 전유 부분 101호의 평면도 이런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라. 다만 이양탄서 즉 건축물 대장 정보를 내게 된다면 각종 평면도 소재도는 필요가 없다. 이거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조문이에요. 규칙 121조 1항, 2항, 3항에 있는 그 조문들이 쫙 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175페이지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 등기필 정보 있지도 않아요. 이번에 해야 등기필 정보 하나 만들어질까 말 건데, 그쵸? 등기원에 대한 제3자와 동의승낙,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 거민 따위도 필요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도 필요 없고, 그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관련 기출지문은 3번 빼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1번. 국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 국유 부동산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국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뭘 내라는 거예요? 대장 등본을 내라. 생략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소유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뭘 내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들고 와. 건축물장이나 판결 이딴 거 들고 와야지 우리가 등기해 줄게. 이 말이죠. 관공서 너네라고 우리가 봐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 2번. 1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한 동의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1동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등기할 수 있다. 저희 학원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이거 충분히 지붕과 벽이 있고 각 호실마다 따로 구분 등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건 소유자 마음이에요. 여기다 건축법상 수도시설 만들고 소방 이거 하긴 하겠지만 맞춰줬다 하더라도 이 소유자가 이거 구분 등기하지 않고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거 소유자 마음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4번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 대장 정보와 함께 소재도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건축물 대장 하나 넣으면 소재도는 우리가 첨부하지 않아도 되죠. 뭐 하려고 첨부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대지상이 뭐예요?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더라. 건물 그 지상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고 했죠. 지금 무슨 등기 신청 들어왔어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토지, 지상권이 있는지 전세권이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민법을 지니까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그렇죠? 등기관은 그런 것까지 심사하면 실사도 안 나가는 판에 뭐 하려고 토지 등기기록까지 열람을 합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 건물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만일에 구분 건물이다. 건물, 집합건물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을 올리려고 해요. 집합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대지권 등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지권 등기할 때?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을 어디다가 합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가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을 누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잖아요. 일반 건물을 신경을 안 쓰지만 이게 집합건물 하면서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신경이 바짝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예, 일반 건물하고 우리가 집합건물은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요. 6번요. 6번. 부속 건물을 독립건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부속 건물을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대장이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등기 실행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여러분이 보시고 박스 볼게요. 박스 2019년 7월달 9번째 설레입니다. 자, 제목부터 보세요. 공유인 신축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각 공유자 지분을 건축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청 정보에 있는 지분과 대장에 기록된 지분 비율이 다르다. 그럼 뭐예요? 원인 서면은 건축물 대장, 신청 정보하고 기재된 내용이 다르면 몇 호예요? 8호예요. 제가 부동산 등기법 29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8호는 뭐냐면 신청 정보하고 원인 서면이 불일치하면 80원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80원. 그럼 뭐예요? 8호로 각하예요. 등기 못 받아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함께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법 65조 1호에 따라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박스, 신청 정보 내용 중 지분이 건축물 대장 박스, 건축물 대장의 내용하고 다르다.
건축물 대장을 뭘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증명서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인서면으로 보는 거예요. 원인서면. 그래서 몇 호로? 8호로 각하다. 각하 조문 가요. 각하 조문이 다 이게 선례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하 조문도 잘 알아봐 주셔야 돼요. 각하는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116페이지요. 116페이지. 각하 사유가 11개가 있죠. 저희가 11개. 각하 사유가 11개 있는데 거기 각하 사유 맨 밑에 8호에 보시면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8호로 각하입니다. 그리고 관련 선례 위에다가 꽂아놨죠. 건축물 대장의 지분과 신청 정보의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 보존 등기할 때는 건축물 대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인 서면이자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이에요. 그래서 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부동산 표시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다? 8호로 각합니다. 밑에 거기 한번 보세요. 문제. 왜 이건 되는지 보세요. 왜 되는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했는데 등기 신청 뭐예요?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판결량이 더 많죠? 그쵸? 판결량은 더 많고 우리 등기 신청량은 그거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거는 각하가 아니라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쵸? 많은 양에서 일부 부분만 이전 등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가 아니라 수리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해서 X. 근데 위에는요. 완전히 지분 비율 자체가 다르다.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못 받아준다. 8호로 각하다. 자, 175페이지 직권 보존 등기 가볼게요. 직권 보존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서설 부분은 조문이에요. 조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으로 실행을 하고 하여야 된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 처분 제한 등기는 뭐예요? 촉탁이다. 두 개가 등기가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셔서 요건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것. 미등기 부동산이 등기 능력이 있을 것. 세 번째, 그 촉탁이 뭐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것인데 소유권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관한 촉탁이어야 된다. 자,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가보시면 우리가 등기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 배우셨죠? 자, 거기 보시면 해당되는 경우 경매 개시 결정 법원으로부터 와요. 가압류 가처분 마찬가지고 회생 파트 주택 임차권 설정이 아니라 주택 임차권 등기예요.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해요?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공동신청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잖아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시면 세무서장은 법원이 아니죠. 세무서잖아요. 그래서 압류등기 촉탁에 왔다. 미등기 부동산에 어떻게 되냐. 가로에 해놨죠. 세무서장이 대위로 보존등기를 촉탁하고 압류등기 촉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권보존등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등기 가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등기 가처분은 촉탁등기입니까? 신청입니까? 신청이잖아요. 가등기 가처분은. 그쵸? 우리 법 89조 이런 데 가보시면 촉탁등기가 아니라 신청이에요. 가등기 가처분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직권이 아니라 가등기 권리자가 대위로 보존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가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가등기를. 예고등기는 지금 현재 없어요. 예고등기는. 그렇지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미등기 부동산이 건물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동그라미 1번, 2번. 그 1번 같은 경우는 민사집행하고 관계가 있죠. 민사집행.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맞춰야 된다. 기본적으로 불법 양산되는 건축물은 견딜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 소유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처분 제한이 뭡니까? 소유권 일부에 대한 처분 제한은 뭐예요? 지분의 가압류, 지분의 가처분, 지분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요거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예를 들면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 전세권 가압류. 근저당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가압류할 수 있죠.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이 된다. 이 말 기억해 주시고 첨부 정보 우측에 왼쪽에 좌측에 보시면 채무자 소유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증명서면을 내라. 부동산 표시 증명서는 뭐냐? 소유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면을 등기소에 내라. 그 다음에 세금이랑 채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오죠. 채무자 소유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우리가 집행법원 건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 65조에 있는 서면만 되느냐 그게 아니다. 집행법원에서 인정하는 서면이면 전부 다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도 우리 앞에 신청을 하는 보존 등기와 별 차이가 없어요. 토지는 무조건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대장 없으면 안 돼요. 대장 없으면.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 증명서면 됐고 밑에 취득세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어떻게 할 거냐. 동그라미 1번, 2번 보이시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그 다음에 채권 매입은 불효합니다. 등기관이 낼 것도 아니고 그쵸? 채권자 보고 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느냐? 바로 촉탁으로하는 각종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내시고 촉탁 수수료도 내고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나눠서. 자, 177페이지요. 최신 선례 가보시면 2020년도 선례예요. 2020년도. 안 나왔어요. 이 선례가 안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 거기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을 할 때 제공하여야 되는 건물 표시 증명서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집행법원이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할 때는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 대장 정보나 지자체장에 발급한 확인서와 민사집행법 81조 사항에 따라 작성된 집행관의 조사 서면은 이에 해당한다. 아, 이게 집행법원에서 인정하는 서류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서류를 내는구나. 나머지는 됐고요. 뭐 감정평가사가 어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2번 가보죠.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이 되지만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우리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한번 생각해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을 직권으로 할 때와 신청으로 할 때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직권으로 할 때는요. 건축물 대장은 생성이 안 돼 있어도 돼요.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여기는 되어 있어야 되지만 뭐요? 건축물 대장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돼요. 안 돼 있어도 뭐다? 보존 등기하는 데는 오케이요. 가능해요. 근데 신청은요. 당연히 거쳤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아까 판결받았는데 지자체장을 상대로 판결받았는데 대장 없다. 건축물 대장 없다. 보존 등기 신청 못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냐? 달라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생성 없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직권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 최신 선례 한 번 더 내려가요. 제가 정리한 게 그거예요. 그 선례. 제목 봐주세요.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가부. 1번은 제가 밑줄 쳐내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은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2번 직권 보존 등기요. 직권으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아니한 건물도 오케이 허용이 되지만 뭐래요? 건축법상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마쳤지만 사용 승인까지 못 받은 건물이 여기에 해당하겠다. 보이십니까? 네, 그 얘기를 한꺼번에 저희가 이걸로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얘기한 거예요. 2019년 4월 달이에요. 2019년 4월 두 번째 선례. 제2선례가 요 두 개의 선례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등기 실행 동그라미 1번, 2번 볼까요? 2번. 이것도 다 조문이에요. 이것도 다 조문. 등기관이 일에 따라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6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걸 어디다 써라?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해놔. 사용 승인 안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이걸 딱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뒤로 가셔서 3번요. 이것도 조문, 4번까지 다 조문이에요. 3번까지 조문이에요. 3번까지. 이에 단서에 따라 등기된, 즉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 됐다, 이루어졌다면 누가 나서요? 표제부에 관한 등기 맞죠? 건물 표제부에다 했잖아요. 그럼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누가 합니까? 소유자가. 그래서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자 없는 건물로 바뀌는 거죠. 순간. 4번 1동 건물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었다. 이건 뭐예요? 이거? 101동 101호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101동 101호. 101호만 가압류 들어가요. 근데 101동이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등기관은 101동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를 만들고 101호에 대해서 뭐예요? 직권 보존 등기하고 나머지 호실은요. 직권 보존 등기 하면 안 돼요. 그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등기관은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101호에 대한 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해서 뭐 한다?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1호만 표제부, 갑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102호부터는요.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표제부만. 등기 완료 절차. 등기 완료 절차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은 언제 된다고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등기법 다 잊어먹었죠. 진짜 2차 가서 한번 멘붕 오셔야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기본 강의할 때 빅3, 빅4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1차 때는 대충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해요? 등기필 정보 작성하고 제공은 다르죠? 작성하고 제공은 다릅니다. 제공은 뭐예요? 등기수에. 제공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출로 읽으셔도 돼요. 등기수에 제출하는 경우. 예. 제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건 나중에 제가 등기필 정보 작성을 언제 하느냐? 원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칙.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명의인이 신청인하고 동일인인 경우에만. 등기 명의라고 하면 누구냐면 등기 권리자가 이 등기를 신청해야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작성이 되어야 통지가 되겠죠. 작성이 없으면 통지는 없어요. 작성이 돼야 통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 나중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 규칙 109조 나중에 109조 2항에 가보시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등기 신청인은 승소한 등기무자예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페이지를. 그게 더 낫겠네요.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120페이지나 121페이지요. 121페이지. 121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제8절에 등기 완료 후 절차가 보이고 로마자 2번에 등기필 정보 작성 및 통지가 보일 겁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은 박스에 있는 권리에 관해서 저희가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할 때만 작성됩니다. 아무 때나 작성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12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요거를 막 두 문자를 따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명인이 신청인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 대위자. 그쵸? 등기 명인 누굽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하는 거예요? 채무자, 즉 피대위자가 등기 명인이기 때문에 1차지 않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보존등기한다. 신청도 안 했어요. 등기관 이름으로 보존등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도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승소한 등기무자가 등기를 신청했다. 패소한 자가 등기 명인이고, 그쵸? 신청인 누구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4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매수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 있긴 한데 밑에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다는 것은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이거나 아니면 우리 매각, 매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매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게 제공을 합니다. 예, 작성해요. 그런 경우 빼고 기본적으로 명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작성 통지한다. 이 공식에 딱 넣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178페이지에 5점의 동그라미 1번 등기 필정보 작성 없이 이 말은 뭐예요? 명인이 신청인이 아니잖아요. 직권으로 보존등기했으니까. 따라서 등기, 보존등기 명인에게 뭐만 한대요? 등기 완료됐다는 사실만 통지를 하는 거죠. 취득세 미납 사실, 취득세 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취득세는 뭐에 대한 취득세예요?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납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법원의 소유권 제한 등기 촉탁에 의해서 격려된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키워드 잡아드릴게요. 보존등기 말소는 누가 해요? 제가 아까 보존등기 말소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보존등기 명인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하거나 판결받아서 말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보존등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도 가능하고, 그쵸? 직권으로도 가능하죠. 두 개가 있어요. 직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요. 보존등기 말소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신청 말소다.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보존등기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직권 보존등기 말소는 어떻게 해요? 신청으로 말소를 해라. 신청 말소는 첫 번째 보존등기 명인이 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이게 자발말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발말소 신청. 그다음에 판결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말소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로 있다.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관련 기출지문 1번하고 5번 좀 연결해 주세요. 1번, 5번.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가압류 등기의 말소 촉탁이 있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안 돼요. 말소 촉탁은 뭐만 왔어요? 가압류만 왔잖아요. 가압류 말소하라고. 보존 등기까지 말소하면 안 됩니다. 5번 가보세요. 미등기 건물의 직권 보존 등기 원인이 된 처분 제한의 신청이 취하가 돼요. 이 신청은 뭡니까? 어디다 취하했다는 거예요? 등기소에다가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보존 처분에다가 법원에다가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법원에다가 취하했다는 거예요. 가압류 취하를 했다. 신청 취하를. 그러면 가압류 말소 촉탁이 오겠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말소 촉탁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처분 제한 등기와 함께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안 돼요. 그쵸? 뭐만 하면 돼요? 처분 제한만 말소를 해야지 보존 등기를 왜 건드냐고요. 그쵸? 그래서 1번하고 5번 연결해서 저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도 나오고 신청 취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존 처분 법원에다가 보존 처분을 신청을 취하했다는 얘기지 취하를 했다는 얘기지 등기를 취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2번하고 3번 묶어주시고요. 2번, 3번. 2번, 3번 묶어주시고 토지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잊지 마세요. 토지는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도 안 되고 직권도 안 됩니다. 우리 건물은 그렇지 않았죠. 4번 볼게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 허가서를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했다? 수리할 수 없습니다. 건축 허가서는 뭐예요? 건축 허가서는? 건축을 하는 걸 허가를 받는 것이지 건물이 몇 층인지 이건지 굴재는 뭐 할 건지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봐주시고 4번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